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 뜬금 세종대왕까지 언급하며 선출 권력 국회와 행정부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조희대 법원의 내란 세력 비호는 더 노골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게도 합법적으로 조희대를 무력화할 방법이 또 제시됐습니다. 그야말로 조희대발 사법 내란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후한무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조희대는 언론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하며 소나기를 피하는 척 하더니, 오늘자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감히 세종대왕을 들먹이며 사실상 국회의 사법개혁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에 비유하는 등 대놓고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에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향후 조희대 법원이 더 노골적으로 특검의 영장 신청에 회방을 놓거나 내란 재판 피의자들에게 갖은 특혜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래서인지 일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정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희대를 강제 은퇴시키는 묘안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흘러가는 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법관 정년에 대해 조금씩 언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희대를 강제 은퇴시키는 방법 말고도 다소 온건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자체를 차단하는 묘수가 떴습니다. 이는 바로 대법원장의 재판권, 심판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법관의 고유 권한인 재판권을 박탈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지만, 의외로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위헌은커녕 헌법 정신에 찰떡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정말이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이없는 건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대법원 시스템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허점에 의존해왔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만으로 합법적으로 또 헌법 정신에 따라 조희대를 비롯한 향후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재판에 개입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묘수는 조희대를 지금 당장 탄핵하거나 은퇴시키는 식의 시원한 방법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사법내란 등 최악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관련해 김혜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놀라운 묘수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재판권 내지는 심판권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박탈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전혀 못하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만 총괄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하고 대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닙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헌법에.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재판권에 관여하거나 심판권을 행사하면은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신뢰를 담보하기가 현재 구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심판권 내지는 재판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당연히 갖는 권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최적 재판에 참여해서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위헌이 아니라면은 법률을 통해서 대법원장의 구체적 재판 관여권 박탈하는 것이 위헌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을 해서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사무만 관여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나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혜원 교수는 과거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크게 화제가 됐던 개헌을 통해 헌재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김혜원 교수가 제시한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은 저 개인적 생각에 내란 특별재판부 못지않게 신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엔 김 교수가 언급한 대법원 신뢰성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결국 모든 재판이 대법원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만 가지고 지금 당장 조희대의 사법내란을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재판은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희대의 퇴임날인 2027년 6월 5일 전에 대법원에 가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을 위해 지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때처럼 직권으로 내란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강속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것도 불가능이 아닙니다. 아니, 파기환송이면 오히려 다행이지 윤석열을 무죄 파기재판 해버리는 것도 사법수계 조이대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대법원 재판으로부터 대법원장을 분리해야 하고 김혜원 교수가 제시한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내란 특별재판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 단축,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 이 세 가지 모두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영장 발부와 더불어 지기현 재판부에 마치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려주는 듯한 재판 지연인 만큼 내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재판이 빠르게 끝날 것이고 조이대 퇴임 전에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 차치하고 법관 정년 단축은 안 한다 치더라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거면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도 반드시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 조이대를 당장 은퇴시키는 것도 또는 조이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답답하지만 요즘 민주당이 다소 숨을 고르는 것도 이해를 전혀 못할 바는 아닙니다. 또 말이니 쉽지 앞서 언급한 조치들 하나하나의 파장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 현재 조이대의 수상한 회동으로 이른바 빌드업을 쌓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와 이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은 병행돼야 실효적이고 또 병행돼야만 하므로 민주당이 대법원장 재판권 박탈에 대해서도 뒤늦게 부랴부랴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